트랙이라고 얘기한 두 개의 트랙을 움직이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조금 늦는데 이걸 다 심사숙고 후에 결정을 내렸다가 만에 하나 뱀에 물리면 하나뿐인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몸을 준비시켜 놓는 겁니다. 내지는 내가 수렵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원시인인데 창 하나 들고서 막 다니고 있어요. 창 하나 들고 다니는데 부시럭 걸렸을 때 내가 잡아먹을 건지 도망갈 건지 뭔지를 다 파악하고 던지면 그때 늦잖아요. 그때부터 몸을 쫙 이미 딱 긴장시킨 상태에서 딱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판단하는 순간 결정을 내리는 걸 해야 되니까 우리 몸은 두 개의 트랙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몸이 거꾸로 자주 스트레스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둔감한 사람과 예민한 사람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 있죠. 저 새칭 말해서 그 집 밖에 전쟁이 나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잘 것 같은 친구들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뭐 부시락거리는 소리가 나도 잠 못 자고 막 예민하고 저기 도서관에서 중간고사 공부하다 보면 나는 그냥 좀 사각사각하고 좀 이래 코 좀 풀었는데 막 옆에서 와서 막 뭐라 그러는 아저씨들 있죠. 뭐 고시 준비하시는 분, 예민하신 분들 보면 슬리퍼 나 구두 신고 저기 도서관 지나간다 뭐라고 막 화내고 그런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저런 청각 자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성이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둔감하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약간 둔탁하게 반응하는 감도가 낮은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응급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비상 반응들을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라는 망이 10cm짜리만 다 잡아내면 되게 인생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잡아야 되는데 또 너무 큰 거 아니면 다 넘어가게 둔감하면 실수 연발입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선이라는 걸 찾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인가. 나 이거를 내가 반응할 거리로 잡을까?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에 대한 걸 튜닝하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하는 이유가 반응 안 해도 되는 거에 자꾸 반응을 하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근데 그렇다면 우리 스트레스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라고 보면 스트레스를 크게 보면 어떻게 상황적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급성 단기 스트레스입니다. 전형적으로 대중연설 어려운 문제 푸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시간제 시험 같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요 시간 딱 끝나면 끝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끝이라는 걸 아니까 견딜 수 있죠. 시험도 알고 이게 언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언제 끝난다는 걸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즉 예측 가능성에서. 두 번째로는 단기 자연적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예측은 안 했는데 여러 번 반복되지는 않을 건 알아요. 예를 들면은 다쳤다든지 잠깐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헤어졌다든지 아주 안 좋게 싸웠다 이런 건 사실 예측은 못했지만 평생 오래 갈 일은 아니죠. 자, 그런 일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성 그 다음에 예상 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 직장에 가서 적응하는 것 같이 앞으로 대강 예측 가능한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약간 길지만은 힘들 건 알아요. 새로 이사를 갔다든지 유학을 갔다든지 연수를 갔다든지 이런 일들은 한 두세 달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제일 힘든 게 만성적 스트레스예요. 즉 재난 상황 같이 최근에 있었던 IT의 지진 같은 게 있으면 모든 게 붕괴돼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죠, 이 상황이. 아니면 집안에 굉장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이 계셔가지고 계속 그분을 간병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은 참 견디기 어렵죠. 난 직장 내에, 나 학교에 너무 서로 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얘랑 평생 같이 가야 돼. 이번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든 휴학하지 않는 한은. 같은 조원인데 실험조를 같이 하는데 막 얘만 같이 미칠 것 같아. 너무 짜증나는 애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만성적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아주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도대체 그런 만성 스트레스가 왜 나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스트레스라는 건 일종의 물과 같아요. 우리 몸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대강 약간 왔을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동해안이나 이런 데 바닷가에 가시면 배꼽까지 물이 차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파도 쳐봤자 괜찮잖아요.
근데 괜찮을 별 증상 안 느끼 잘 놀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러다가 스트레스 상황이 없어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만성적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게 항상 있던지 아니면은 맨날 있는 일이긴 한데 직장이나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니 구조조정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 선생님한테 너 이러다 F 맞는다 아니면 너 경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항상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물에 차올라오는 거죠. 즉 바닷가에 갔는데 한 이쯤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가 가슴 깨 있는 데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조금만 더 치면 꼴랑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상태에서 그러다 괜찮으면 괜찮은데 운 나쁘게 집에서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또 안 좋은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 어떻게 운 나쁘게 한 3개가 연방으로 맞는 수가 있죠. 그때 증상이 생겨요. 꽉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때. 웬만하면 우리 몸에 견딜 맷집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게 잠이 안 와요. 불안해요. 부터 시작합니다. 가슴이 굉장히 두근두근 뛰고 입이 바짝 타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딴 생각하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저한테 오면은 괜찮아요. 이때는 가역적으로 돌아가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버티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약한 고리가 불이 켜지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에 우리 몸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딱 불이 켜지면 그 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다 관리해서 좋아졌지만은 내가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아니 살이 쪄서 어떻게 조절이 안 된 비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버릇같이 되거나 우리 몸에 유전자에 불이 스위치가 켜져서 그 일을 쭉 원고잉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상황 내적 요인을 잘 관리하고요. 아니면 불면 불안까지 어떻게 보면 어떤 가역적인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내 스트레스 원인들을 해결하는 게 좋아요. 자, 수면제를 먹고 이런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뭐가 나를 힘들게 하지? 되게 힘드네? 라고 느꼈을 때는 확 하고 막 온몸이 아프고 불안해지고 했을 때는 내가 내 한계에 와 있구나, 지금. 나란 사람의 그릇에 물에 여기까지 차 있구나. 라는 것을 딱 받아들이고 막 뒤져봐야 돼.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을 드러내서 빼내고, 그러니까 빼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컵이 있는데 갑자기 뭐가 콸콸콸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땐 문을 열어야죠. 그러니까 아주 쉽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용량